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요즘 이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사실 애초에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5개월을 앞두고 이제 교육부에서 또 대통령께서 그런 민감한 발언을 이제 하셨다는 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좌우를 불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비판을 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약간 변질된 게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분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이제 좌와 우가 이제 대립을 하기 시작하는 모양새가 보이고요. 또 이제 상위권 학생들과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그리고 수험생들 간에도 이런 대립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대립도 보입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을 갈라서 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보다는 사실은 당장에 해결될 수 없는 이러한 프레임에 매트릭스에 갇혀서 필요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치동 빅마우스가 오늘 그런 프레임에서 여러분들을 좀 벗어나게 만들어 드리고 싶고요. 입시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앞으로의 사회는 굉장히 변화가 급변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수능 제도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있었지만 이 거대한 물결을 현재로서는 거스를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설적인 논의를 계속 하되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이제 요즘에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목적 없는 비난, 목적 없는 비판, 요걸 굉장히 경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당장에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데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그리고 너무 급하다고 해서 물론 저도 사교육업자지만 너무 불안하고 급하다고 해서 이성을 잃고서 사교육 시장으로 달려가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일 중요한 정답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학원에 있지 않고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저의 제자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최적의 전략을 준비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고 이렇게 굳게 좀 나가시는 그런 마음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그래서 제가 입시제도는 마치 게임 같아지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으로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게임 같아진다는 건요. 룰과 시스템이 결과에 있어서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야가 이렇게 확확 달라지면 사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한테 축구 선수를 하라고 한다거나 농구 선수한테 야구 선수를 하라고 시킨다면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적응을 어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아무리 룰과 시스템이 달라지더라도 기본 능력이 탄탄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지만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앞으로 수능이 이제 축소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내신의 영향이 커지겠죠. 그리고 면접도 영향력이 커질 테고요. 또 논술 영향력도 커질 겁니다. 저는 그 모든 걸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애시당초에 임용고사를 공부할 때 논술형 서답형 준비하는 거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면접은 원래 저의 전문 분야고 수능 잘 가르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도 저는 큰 걱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규칙과 시스템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그냥 중심을 잡고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데 집중을 하신다면 훨씬 마음도 편해지시고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눈에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능력이 탄탄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뭉쳐야 찬다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원래 축구 선수가 아닌데 다른 종목에서 이제 활약하던 스포츠 선수들이 축구를 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 이제 윤동식이라는 선수는 유도를 하던 선수였고요. 이영택 선수 잘 아시겠지만 테니스 선수였고요. 김동현 선수는 이제 격투 선수였고요. 강칠구 선수는 스키 점프.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보시게 되면 김태술 선수는 뭐 농구, 김유한 선수는 배구, 김현우 선수는 레슬링, 모태범 선수는 스피드 스케이팅. 분야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축구를 정말 잘하거든요. 제가 가끔 프로그램이나 하이라이트를 보면 정말 잘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분들은 규칙과 룰이 바뀌었는데도 활약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거의 제 생각에는 뭐 K리그 1부 리그랑 해서는 안 되겠지만 2부 리그, 2부 리그도 좀 어려울 것 같지만 한 3부 리그 정도의 팀하고는 충분히 겨뤄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그런 스포츠에 통용되는 기초 체력, 그리고 어떤 스포츠적인 두뇌, 전략, 이런 것들을, 그리고 승부에 필요한 멘탈,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다른 분야에 와서도 문제없이 활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가셔야 되는 그 목적성이 바로 이러한 기초 체력과 근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정부에서 킬러를 내내, 준 킬러를 내내 안 내내 이런 것보다도 뭐 이제는 그런 논의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26일 날 발표가 되면 그것도 제가 이제 해설을 해드리겠지만 너무 거기에 이제 매몰돼서 필요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이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의 상황이 계속 이제 급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 어떤 특정한 룰을 빠삭하게 꿰고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과 함께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규칙이나 시스템이 어떻게 되든 간에 과제 집착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규칙이 이제 그 변화가 될 때는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애시당초에 뭐 본고사에서 이제 수능 체제로 바뀌었을 때 요걸 예로 들어보자면 본고사가 이제 메인이었을 때는 종로 학원이 이제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수능판으로 이제 입시가 옮겨오게 되면서 이제 대성학원이 굉장히 이제 핫한 학원으로 떠올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수능이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대성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대인재 뭐 이런 학원들이 굉장히 떠오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기술 발전, 기술 변화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예 이제 메가스터디 그리고 뭐 이투스 뭐 이런 학원들이 이제 강자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또 입시 제도가 변화를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겠죠. 사교육계에서도 이런 유연성이나 과제 집착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마련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지금 이제 사교육을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보다도 그냥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유연성과 과제 집착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시는 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충분히도. 뭐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혼자서 하기 어렵거나 조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이제 사교육을 보완제로서 활용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사실 대한민국이 이제 혼자서 하려는 시도도 해보지 않고 너무 이제 사교육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교육부도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공교육의 정상화는 윗분들이 하실 일이고, 뭐 사교육업자로서 제가 뭐 약간 주제넘는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은 그러니까 뭔가를 처음에는 혼자서 하려고 좀 시도를 해보셔라. 그리고 안 됐을 때는 사교육을 보완제로 활용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수험판은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하든 지금 오징어 게임이랑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좀 얻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 주목한 인물은 크게 두 명입니다. 첫 번째는 공식적인 우승자인 성기훈, 그리고 두 번째는 주최자인 오일남 할아버지입니다. 먼저 성기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성기훈은 현실에서는 굉장히 무능했습니다. 아빠로서도 무능했고, 한 사람으로서도 무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징어 게임에서는 우승자가 되었을까요? 사실은 오징어 게임으로 들어가면서 성기훈은 현실 세계에서 포기하고 있었던 이 유연성과 과제 집착력과 문제 해결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제 굉장히 유연한 캐릭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능력치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했지만 유연성이 있었고요. 어떻게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 집착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 우승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시스템이나 룰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제도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요거를 획득하는, 그 제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유연성과 과제 집착력과 문제 해결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한번 유연성과 과제 집착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워보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사교육의 문을 두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일남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즐겼어요, 과정 자체를. 그래서 뭐 물론 주체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겠지만 그 부분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에 있어서 즐기고, 뭔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항상 이제 그 게임에 대해서, 어떤 게임에 대해서 즐길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략법을 생각할 그런 이제 궁리를 하고, 결과적으로 이 오일남 할아버지도 유연성과 과제 집착력과 문제 해결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해답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걸 좀 더 와닿게 간소화를 하자면, 제가 미국 해병대의 비공식 구호이기도 한 임적극의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로는 IAO 공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 공식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수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계속 고찰을 하고, 지금 변화되는 2028 대입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입시 제도의 큰 흐름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이나 교육부에서 어떻게 상황을 끌어가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유연성을 획득하고 과제 집착력을 획득하고 문제 해결력을 획득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임적극의 3원칙이 뭐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임이라는 건 임기응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급변합니다. 특히 전쟁터를 생각해 보시면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죠. 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임기응변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상황 속에서 당황해하고 불안해하시고 걱정해하시고 무작정 학원을 찾아가시기보다는 냉정하게 한번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여러분 곧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적응해야 된다면 좀 빨리 적응하셔라. 이때 적응을 할 때 중요한 건 여러 정보를 많이 보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 정보와 뉴스를 많이 보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여러분, 적응을 하려면요, 어쨌든 부정적인 뉴스와 긍정적인 뉴스의 비율이 3대 7 정도로 되게끔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획득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걸 많이 획득하시고 긍정적인 걸 조금 획득하신다면 적응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적응을 하려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물론 무작정적인 긍정 마인드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러운 측면도 찾아보고자 부정적인 뉴스도 보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긍정적인 뉴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시고 적응을 하시고 이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단계는 극복이 되겠습니다. 극복. 이제 임기응변을 했고 상황에 익숙해졌고 적응을 했으면 이제 그 대안을 실천해서 극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영상에서 대안을 말씀드렸고 또 26일 날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면 그것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생각해내신 부분들을 종합하셔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서 지금 인생에서도 필요한 유연성과 과제 집착력, 문제 해결력을 우리 자녀에게도 성장시켜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모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한창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물음이죠. 사교육계는 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교육은 독립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변수라는 건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뭔가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자기 혼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교육은 교육부라는 강력한 주체에 의해서 이제 가고 있는 강력한 독립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독립변수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교육이라는 건 공교육의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종속 변수라는 건 연구자가 독립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변수인데요. 지금 교육부 담당자분께서는 이 공교육이라는 독립 변수를 통해서 사교육이라는 종속 변수를 어떻게든 계속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교육은 뭐 언제나처럼 그래 왔지만 공교육을 뛰어넘겠다는 어떤 생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앞서가게 된 것일 뿐인 건데요. 그 어쩌다 보니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 토끼와 거북이 같은 겁니다. 토끼가 있고 거북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원래 속도는 토끼가 훨씬 빠릅니다. 그렇죠? 거북이는 원래 느려요. 이때 토끼를 저는 오히려 공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북이를 사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뭐 모의고사에 대한 뭐 수능에 대한 대비를 내신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쳐도 먼저 공교육에서 모델을 보여줘야 사교육계에서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공교육을 토끼라고 잡았고 사교육을 거북이라고 잡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선 거북이가 훨씬 앞서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는 뭐 의도야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사교육을 약간 좀 이렇게 안 좋게 몰아가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요. 근데 사교육이 뭐 뒤로 백을 해서 공교육보다 느리게 가는 것도 물론 해결책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교육보다 공교육이 훨씬 더 앞서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 관계자분들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교육이 앞서가면 뭐 사교육은 당연히 공교육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도 과도한 부담을 드리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교육 업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강사들이 수능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관점도 있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더 이상 이제 활용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교육 업자로서는 뭐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질을 주목해 본다면 언제나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완하려고 했고요. 뭐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 왔습니다. 사교육이라는 건 뭐 조선시대의 서원부터 해서 늘 존재했으니까요. 그래서 사교육이 없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좀 사교육업자로서도 조금 이제 가치관의 변환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언제나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교육은 공교육의 부족한 점을 채우는 보완제이지 뭔가 사교육을 앞서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공교육이 완전해지면 사교육은 공교육의 흡수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변화를 지속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5개월을 앞두고 뭐 이렇게 급격한 제도의 변화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뭐 러프하게 발표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교육의 보완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육부 관계자들이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일부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교육이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대한민국 교육계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지금의 상황은 공교육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사교육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공교육이 정상화가 되면 사교육은 다시 어, 공교육의 뒤를 쫓아가는 거북이가 될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앞으로의 상황 속에서는 사교육 업자들도 학생들을 돈으로 보는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사교육도 공교육으로서의 성격을 조금 띄는 방향으로 오히려 공교육은 사교육의 어떤 성격을 띄는 쪽으로 가야 되겠고요. 그 사교육 쪽은 조금 국민들의 어떤 그런 시선에 부합하기 위해서 공교육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성격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공교육 쪽에 가까운 성격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뭐 메가스터디처럼 많은 친구들이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너무 이제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만 하기보다는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인성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이들의 멘탈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저는 그걸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는 있지만 제가 생각해도 아직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연성과 주체성이나 문제 해결력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원하는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또 지방이라서 이제 서울로 대치동으로 오기 어려운 친구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교육부 관계자들이 보신다면 사교육업자 중에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너무 이제 사교육과 공교육을 대립시키는 그런 정책보다는 조금 같이 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치동 빅마우스가 여러분들을 위한 구심점을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사교육과 공교육에 대한 논의를 간략하게나마 해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도 슬슬 중심을 잡아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중심을 잡아드리고 여러분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의 입시제도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